네, 마더텅 통합과학 1, 2단원 물질과 규칙성 지난 시간에 1번부터 50번까지 풀었고요. 오늘은 51번부터 심화 문제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입니다. 그림은 할로겐 원소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힌 카드입니다. 1번 문제니까 보겠습니다. 원자번호 9번 줬죠. 원자번호 9번 주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림 잘 보면은 F 함유가 들어있다. F라는 게 그려져 있고 충치 예방이니까 얘는 불소, 플루오린이죠. 그래서 F가 되겠습니다. 할로겐 원소니까 일단 뭐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있는데 9번이라는 걸 줬고 F를 줬기 때문에 플루오린 되겠습니다. 쉽죠? 다음 52번입니다. 다음은 원소 X와 Y에 대한 자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와 Y는 2주기 원소이다. 그 다음에 X는 금속 원소고 Y의 원자과 전자수는 7이다. Y의 원자과 전자수가 7이니까 Y는 F가 되겠고요. 같은 주기에서 X는 금속 원소입니다. X와 Y는 결합해서 화합물 XY를 결합하기 때문에 얘는 이온 결합이 될 거고요. 금속이고 금속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대1로 결합하기 때문에 F-랑 결합해서 1대1이 되는 거는 리튬 플러스겠죠. 이 XY 화학 결합 모형 그럼 리튬 플러스 F-는 이온 결합이기 때문에 2번하고 4번은 안 됩니다. 실제로 2번은 HF 그림이고요. 4번은 F2 그림이네요. 그래서 답은 리튬이니까 리튬은 수소 헬륨의 원자 배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3번은 나트륨 플러스입니다. 나트륨 F죠. 나트륨 F. 플로린 나트륨이고 답은 1번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3번 문제. 그림 가는 원자 A와 B가 이온이 되어서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C2A입니다. 그럼 C2A부터 보면 C2A는 보자마자 우리가 이게 H2O인 거 알 수 있겠죠. 왜냐면은 두 개를 공유하고 있고 여섯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H2O. 그런데 이 H라는 애는 전자를 공유했을 때 두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요 A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실제로 이게 한 개 있기 때문에 요 A가 O가 됩니다. O. 근데 O가 요렇게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서는 전자를 몇 개 얻어야 됩니까? 전자를 두 개 얻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O2-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A는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A는 1이 됐을 때 전자 한 개 잃었으니까 얘는 나트륨 플러스가 될 겁니다. B는 나트륨이죠. 자, A는 1이다 맞고요. A와 B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산소는 2주기고 나트륨은 3주기니까 틀렸습니다. A와 B로 이루어진 안정화 화합물의 원소 나트륨하고 산소니까 어떻게 돼요? O2- 나트륨 플러스니까 나2O가 되겠죠. 그러니까 B2A가 됩니다.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 1번입니다. 다음 5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54번 표는 2, 3주기 원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원자 번호는 C가 A보다 크다고 되어 있네요. C가 B보다 크다고 되어 있네요. 자, 2, 3주기 원소 원자과 전자수가 1이면 얘는 써보는 거죠. 리튬하고 나트륨이 있고요. 원자과 전자수가 6이면 근데 어차피 여기 원자 번호 바로 줬네요. 원자 번호 바로 줬으니까 그냥 이거 쓰지 말고 바로 리튬. 그 다음에 얘는 원자과 전자수가 6이니까 얘는 산소 또는 그 밑에 있는 황. 그 다음에 얘는 11번이니까 나트륨이 되겠죠. 근데 원자 번호는 C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B는 O가 됩니다. 산소. 왜냐면 S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리튬, 산소, 나트륨 되겠습니다. 기억은 8이다. 산소의 원자 번호는 8번이죠. 맞습니다. A와 B는 모두 이주기 원소이다. A와 B, 리튬과 산소는 이주기 맞고요. C는 3주기죠. A와 C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데 이 두 개는 알칼리 금속이기 때문에 두 개는 성질이 같습니다. 1쪽이니까 같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맞네요. 다 맞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5번 가겠습니다. 다음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바로 쓸 수 있죠. 1주기 1쪽이니까 얘는 수소, 2주기 1쪽이니까 얘는 리튬, 2주기 17쪽이니까 얘는 플로린, 3주기 2쪽이니까 얘는 마그네슘 되겠습니다. A는 알칼리 금속이다. A는 알칼리 금속이 아닙니다. 알칼리 금속은 리튬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2주기부터. B가 알칼리 금속이고요. C는 B보다 전자를 얻기 쉽다. C는 F인데 F-이온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이온 전자를 얻기 쉽다는 겁니다. 맞고요. 이건 BC와 BC는 리F고요. DC2는 MgF2입니다. 이때 음이온의 전자 배치는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음이온은 얘는 F-고 얘도 F- 두 개가 하면서 공유결합 되는
이온 결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이온의 전자배치는 모두 네온의 전자배치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자배치 같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 보기에 니은이 없고 니은 디귿. 답은 4번입니다. 5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6번. 다음은 화합물 H2X와, 근데 여기 하나씩 결합하고 있으니 X는 바로 O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Y는 H 3개가 결합해서 있으니까 3개, 원자까지 5개인 거 질소죠. 그래서 X는 O, Y는 N 할 수 있겠습니다. H2O에서 O의 전자 배치는 비활성의 내용과 같고요. X와 Y는 모두 비금속 원소이다. 네, 산소하고 질소는 모두 비금속 원소이죠. 그 다음 디귿. 공유하는 전자쌍의 수는 X2, O2는 2개 공유하고 있고요. N2는 3개 공유하고 있죠. 삼중결합. 그러니까 X2가 더 작습니다. 틀렸네요. 답은 기억, 니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5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7번. 다음은 산소, 마그네슘, 네온의 전자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산소의 양수는 6이 남았죠. 원자과 전자수는 산소가 6, 마그네슘 2니까 더 크죠. 틀렸습니다. 디귿. 산화마그네슘에서 Mg2 플러스는 네온과 전자배치. 맞네요. 그쵸? 근데 보면 다시 양성자수라고 되어 있는 양성자수. 원자과 전자수가 6이죠. 양성자수는 8입니다. 원자 번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답은 디귿.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거 빨리 풀다 보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양성자수랑 원자과 전자수랑 그다음에 원자 번호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다음 5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8번. 그림은 주기율표에서 가, 다를 나타낸 것이다. 가에 속하는 원소는 전자가 되는 전자 껍질수가 같다. 껍질수가 같은 건 주기잖아요. 주기. 틀렸습니다. 리튬하고 나트륨은 그 최대각 전자의 개수 같죠. 나에 속하는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이거 족입니다. 족. 그러니까 틀렸죠. 그러니까 가나 다가 맞는 거지. 나는 같은 주기니까 안 되고요. 그럼 답은 디귿이겠네요. 다에 속하는 원소는 비금속 원소. 네, 2주기에 속하는 F와 3주기에 속하는 염소, 풀밭의 염소들은 전부 다 비금속 원소에 속하면서 할로겐 원소죠. 답은 디귿입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심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좀 어려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1년도 8번 문제인데 한번 풀어봅시다. 화학원에 나왔던 거네요. 2021년도 당시에. 네, 다음 원자 번호가 3에서 20의 원소에 주어진 규칙에 따라서 배치합니다. 그래서 규칙을 찾는 게 중요하죠. 원자 번호가 작은 게 안쪽이고요. 같은 주기는 1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원자 배치. 오늘 화살표 그려놓읍시다. 이렇게 원자 배치를 해야 돼요. 같은 족 원소는 중심에서 같은 방향의 영역에 배치한다. 그러면 여기 지금 리튬 써 있잖아요. 그러면 쓰면 돼요. 여기 베릴륨, 그죠? 이렇게 쓰면 돼요. 리튬, 베릴륨, 붕소 이렇게. 그다음에 질소. 그러면 Z가 뭐야? 산소가 되겠습니다. 밑에 쓸게요. Z는 산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X는 지금 보면은 여기가 지금 규소죠. 규소. 그러면은 이제 리튬 밑에 있는 거 이렇게 보면 편하겠죠. 리튬 밑에 있는 X는 나트륨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그 다음에 산소죠. 산소 밑에 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 밑에 CL이 되겠죠. 그럼 여기 맨 마지막은 여기는 네온 밑에가 되겠네요. 8개니까 네온 밑에 아르곤입니다. Y는 아르곤. 잠깐만요. W도 있군요. W가 아르곤이고요. Y는 베릴륨의 밑에 그 밑에 있으니까 베릴륨 밑에 있는 마그네슘 밑에 있는 이가 칼슘이 되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자, 기억. 원자 번호는 나트륨이 크다. 아니요, 아르곤이 더 큽니다. Y는 금속 원소이다. 네, 칼슘 금속 원소죠. Z의 원자과 전자수는 6이다. 네, 아까처럼 원자과 전자수니까 얘는 6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4번입니다. 주기율표를 좀 동그랗게 만들어 놓은 느낌만 보면 되죠. 다음 2번입니다. 다음은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페놀폴탈렌 넣고 나트륨 넣습니다. 이게 격렬하게 반응하고 붉은색으로 바뀌었죠. 염기성으로 됐다는 얘기죠. 기억. 나트륨은 물보다 밀도가 크다. 나트륨 조각을 넣었을 때 물 위에 떴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죠. 나트륨은 물 위에 떴기 때문에 나트륨은 밀도가 작습니다.
니은 나트륨은 물과 반응하면 전자를 얻는다. 나트륨이 반응하면 플러스가 되죠. 전자를 잃어버린 겁니다. 틀렸습니다. 디귿 기억 대신 칼륨을 넣어도 칼륨이면은 같은 족이 밑에 있는 리튬 밑에 나트륨 밑에 칼륨이죠. 같은 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반응을 하고 더 격렬하게 반응할 겁니다. 붉은색과 똑같이 염기성 된다. 맞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가 좀 깁니다. 다음은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한 실험입니다. A라는 과정 그리고 알칼리 금속 떨어뜨리고 기체를 모았을 때 성냥불 나왔죠? 이거 우리 수소 기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었죠? 그 다음 B 했었고 자 물과 반응하면 염기성 용액으로 변한다 라고 나와 있으면 B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까? 페놀프탈렌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색깔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거 그거 하면 염기성 반응 알 수 있는 거고요. 왜냐면 페놀프탈렌이 빨간색이 염기성을 나타내니까. 그 다음에 가 실험에서는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산소와 반응하면 산화물을 생성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왜냐면 이 두 번째 거가 나 실험이기 때문에 그러면 산소와 반응하면 산화물을 생성하는 반응이니까 산소 반응시키고 원래 석유에 들어있던 걸 반응시키는 거니까 금속 쪽을 칼로 자르는 게 A에 들어갈 적절한 거겠죠. 그 다음에 페노프탈렌 용액을 떨어뜨리는 게 디귿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풀 수 있겠죠. 우리가 디귿이라는 것만 알고 하면은 2번하고 4번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질산 음수 용액을 떨어뜨리는 건 뭐냐면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트륨이면은 예를 들어서 Na 뭐 Cl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얘가 만나서 앙금이 생깁니다. 염화은이라는 앙금. 그래서 그 앙금 생성만은 보는 거라서 얘는 근데 CL이 없고 나트륨만 쓰는 거기 때문에 기억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원소 XY와 그의 화합물 XY2를 나타내는 겁니다. X는 몇 쪽이 금속 원소이고 이거의 각각 니은과 디귿 원자 간접수를 구하는 거네요. 액체 상태에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온 결합이 될 겁니다. 공유 결합은 안 돼요. X와 Y2를 구성하는 입자는 모두 네온과 같은 전자 발치를 가진다. 네온과 같은 전자 발치를 가지려면 이온 결합일 때 그 전에 있는 뭐 F-, 그 전에 있는 O2-, 그 앞에 있는 나트륨 플러스, 앞에 있는 Mg2 플러스가 결합을 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XY2인데 X가 금속 원소입니다. 그지? 금속 원소. 그러면 얘는 뭐가 될 수 있냐면 MgF2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X가 금속 원소여야 되는데 Y가 두 개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Mg는 2 플러스짜리여야 되고 F는 마이너스짜리 이렇게 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얘가 X고요. 얘가 Y가 됩니다. 그래야지 MgF2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기억. X는 Mg니까 3주기 금속 원소고요. 기억은 3. 니은. 원자과 전자수 각각 두어야 했죠. 얘 원자과 전자수 Mg는 2고요. 그 다음에 F는 7이죠. 그래서 7 더하기 3 더하기 2니까 12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미지의 원소 찾는 거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힌트는 XY2라는 거, 그 다음에 이온 결합이라는 거 해가지고 찾는 거죠. 다음 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화학결합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원자들은 몇 쪽 원소가 전자별에서 각계 화학결합? 18쪽이라고 했죠? 이 과정에서 원자들은 뭘 있습니까? 전자죠.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요. 다음은 18 전자. 그래서 기억과 니은으로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니까. 다음입니다.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표는 3주기 원자 A에 대한 자료네요. 전자껍질 가다는 원자핵에서 가장 가까운 세 개의 전자껍질. 원자핵으로부터의 거리는 가가 제일 가깝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자껍질을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1주기 전자껍질이 있고 2주기 전자껍질, 3주기 전자껍질이라고 쉽게 표현을 합시다. 근데 원자핵에 가장 가까운 전자껍질 중 하나래요. 원자핵으로부터의 거리는 가하고 다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은 들어있는 전자수 X 플러스 6입니다. 근데 이 1주기에 들어있는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최대 2개밖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다는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그리고 원자기 때문에 만약에 전자가 한 개가 들어가면 걔는 수소밖에 안 돼요. 무조건 두 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X는 무조건 2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가가 제일 작으니까 가가 첫 번째 껍데기고 그 다음이 다입니다. 8개 다 채우고 10개 채우고 나서 그 다음 밖에 2개 채워진 거 A는 Mg겠죠. 그러니까 얘는 3족 2족 원소고요. 3주기 2족 원소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맞고요. 기억은 니은 원자 번호는 12적 틀렸습니다. 원자로부터 거리는 누가 더 멉니까? 나가 더 멀죠. 그러니까 나가 더 멀다. 그래서 얘가 틀렸습니다. 원자로부터 거리는 다가 더 멀다. 원자핵으로부터의 거리는 다가 가장 가까운 세계 연합값 중 하나라고 했으니까 원자핵으로부터의 거리는 다가 제일 멀죠. 음? 자, 여기 보면은 가가 더 멀다고 했으니까 지금 요 나가 첫 번째 껍데기네요. 나가 첫 번째 껍데기고 그 다음이 다가 두 번째 껍데기입니다. 왜냐면 가가 제일 멀다 그랬으니까. 근데 이 가하고 나중에 두 개니까 둘 중에 하나가 제일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가 제일 멀으니까 세 번째 껍데기가 가고요. 그럼 첫 번째 껍데기 나가 1이니까 나가 더 가깝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가 더 멀다 맞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3번입니다. 다음입니다. 7번. 다음은 5가지 물질을 분류하는 탐구 활동입니다. 5개의 카드를 준비해서 이렇게 기준 1에 따라서 제외를 시키고 요거 3개. 그 다음에 기준 2에 따라서 제외시키고 하나 이렇게 됐네요. 기준 1과 2에 해당한 내용 가장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어, 해당하는 카드만을 남기고 제외를 시킨다는. 그럼 요 3개는 뭐야? 기준 1에 해당하는 카드입니다. 그러면 적절한 것 보겠습니다. 일단 5개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탄소화합물이다. 그러면은 일단 탄소화합물인 거 모두 써보면은 CH4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는 기준 2로 좀 적절해 보이죠. 왜냐면은 다 제거도 CH4만 남았으니까. 그 다음 공유결합 물질이다. 이 중에서 공유결합 물질은 NaF 안 되고 CaCl 되고 N2O2 CH4 세 개 남았네요. 얘가 기준 1이 될 것 같습니다. 디귿도 해봐야 되죠. 디귿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는 아까 X 했던 두 개, CaCl2랑 NaF가 살아야 됩니다. 기준 1에 해당하는 카드만 남겼는데 그걸 제거했으니까 디귿은 안 되겠죠. 그래서 기준 1이 니은, 기준 2가 기억. 답은 3번입니다. 다음 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질 A와 B의 전기적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포도당과 염화나트륨이죠. 포도당은 우리가 공유결합이라 했었고 염화나트륨은 이온결합이라 했어서 이 이온결합 물질이 물의 수용액 상태일 때 전기전도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수용액 상태일 때 전기전도성이 있다. 얘가 이온결합이고 고체는 둘 다 없다 그랬죠. 그러면 A가 둘 다 없으니까 얘가 공유결합. 그러니까 얘가 포도당입니다. B가 염화나트륨이고 기억 A는 포도당이라 맞습니다. B는 공유결합이다. B는 염화나트륨과 이온결합이죠. 기억은 없음이고요. 답은 기억 1번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번. 자, 그림 후 화합물 A와 B, AB와 CB를 화학모형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수소의 원자배치를 가지고 있는데 플러스니까 얘는 H 플러스 라고 쓰면 안 됩니다. 얘는 이온 결합이니까 H 플러스가 되면 안 돼요. 이런 실수하면 안 되고. 리튬 플러스 그리고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F 마이너스고요. 같은 B니까 F 마이너스. 얘는 공유 결합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H. 그래서 C는 H입니다. AB는 이온 결합 물질 맞습니다. AB는 같은 주기다 맞고요. 2주기. 원자 가전자수는 A와 C가 같다. A는 리튬이죠. 원자 가전자수 하나고요. C는 수소죠. 원자 가전자 하나입니다. 다 맞네요. 답은 5번. A와 C를 구별 잘해야 돼요. A가 리튬, C가 H입니다. 다음 10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X 수용액, Y 수용액의 전기 전도성을 확인하는 실험이네요. X, Y는 각각 염화나트륨, 설탕 중 하나고 Y에 수용액인데 Y 불이 켜졌네? 그럼 얘는 이온 결합이란 얘기고요. 이온 결합이면 얘가 염화나트륨, X 수용액 염화나트륨, Y 수용액이 X 수용액이 설탕이라는 뜻입니다. X는 설탕이 남았고요.
y 수용액에서 양이온은 마이너스로 이동하겠죠. 플러스를 띄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거고요. y 이온 결합은 고체 상태에서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답은 3번 기억 니은입니다. 다음 11번으로 가겠습니다. 밑에 있네요. 11번입니다. 그림은 세 가지 이온 전자발치 나타난 것이다. 리튬, 산소, F 좋네요. 이거 사실 안 줘도 되는데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온이고 이제 좋습니다. 리튬과 F는 같은 주 맞죠? 이주기. 리투오는 공유결합 이온 결합입니다. 리투오는. 그 다음에 공유전산수는 F2는 단일결합, O2는 이중결합. F2가 크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1번만 맞네요. 기억만 맞네요. 1번. 다음 1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그림은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이죠. 또 나왔네요. 실험. A 잘라가지고 물하고 페놀폴탄에 집어넣었더니 광택 사라지고 물 위에 떴고 기체가 발생해서 H2 발생하고 붉게 반응했다. 염기성. 단면의 광택이 사라질 때 A는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서 그렇고요. A는 전자를 잃습니까? 얘는 알칼리 금속이니까 플러스가 되죠. 전자 하나 잃어버린 겁니다. 맞고요. 반응의 성향은 염기성. 틀렸습니다. 기억 니은 답은 4번입니다. 하도 많이 나와서 이제 단순하게 풀 수 있겠죠. 이 정도는 심한 문제 아닙니다. 다음 1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2, 3주기 원소 AD에 대한 자료네요. 해보겠습니다. A와 B는 금속 원소이고요. 원자 번호 A가 작다. B와 C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그럼 B와 C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는 얘기는 B하고 C하고 한 줄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BC가 이렇게 있거나 뭐 CB가 이렇게 있거나 그 줄에 있다는 얘기고요. C와 D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라는 얘기는 C 밑에 D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위에 있을 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여기 보면 2, 3주기가 돼 있으니까 D가 밑에 있을 D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거나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그 다음에 화합물 BD2에서 각 이온의 전자 배치는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온의 전자 배치. 그럼 네온의 전자 배치가 같으면은 BD2가 네온 전자 배치가 될 수 있는 2, 3주기 원소는 MgF2잖아요. MgF2. 그죠? MgF2니까 B가 Mg고요. 그죠? 그 다음에 F가 D고요. 그 다음에 B랑 C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그랬죠. 근데 F랑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CL이 C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같은 죽이라고 했으니까. D가 위에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A는 금속 원소니까 1조각하고 2조각만 있으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현재 지금 B하고 DC, 그러니까 알루미늄만 보면 지금 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네요. 2번. 그죠? 나머지는 다 틀렸죠. MgF2만 찾으면 될 수 있는 게 BD, 그 다음에 뭐 BD, 이렇게 있으니까 1, 2, 3인데 그 중에서 이제 C의 위치가 D랑 같은 줄이라고 했으니까 그거 되는 거는 2번밖에 없습니다. A를 안 찾아도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A는 모릅니다, 뭔지. 베릴륨일 수도 있어요. 다음 14번입니다. 다음은 스타일폰 공으로 화합물의 모형을 만드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탐구 과정 보겠습니다. 탐구 과정. 탄소, 질소, 산소가 스타일폰 공을 준비해서 이제 만드는데 이쑤시개를 연결해서 기억니은 디귿을 만들었네요. 이런 식으로 중학교 때 해봤던 그런 모형이죠. 그럼 얘는 이제 NH3가 될 것이고 여기 다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H2가 될 것이고 왜냐면 이제 구부러져 있으니까 얘는 CH4가 될 겁니다. 중학교 내용 보면 되겠습니다. 자, CH4 그럼 4개 들어가야 되고요. H2O 그럼 H가 2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NH3 얘 3개 들어가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B랑 C 중에는 C가 크고요. 이쑤시개는 공인전상이다. 네, 맞습니다. 기억은 메테인이다. CH4 메테인 맞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입니다. 다음 15번 풀겠습니다. 그림은 세 학생이 수업 시간에 수행한 빙고 게임이랍니다. 3 곱하기 3칸에서 1번부터 20번까지 원소 한 가지를 써서 적을 거예요. X, Y, Z 순으로 원소를 말합니다. X 채우고 Y 채우고 Z 채우고. 학생이 말한 성질에 해당하는 원소가 있으면
그 원소가 적힌 사연을 색깔합니다. 색칠하고 가로 세로 대각선 어느 방향이 되면 말하겠죠. 자, Z가 원소의 성질을 말하고 나서 X가 빙고를 외쳤습니다. 그럼 X 입장에서 하면 돼요. 그죠? X 입장에서 하면 됩니다. X가 적은 빙고 사실한 것은 첫 번째 X 비활성 기체나 풍선이나 비행선을 띄우는 거 사용한다. 그럼 얘는 18쪽이니까 네온이나 아르곤 이런 게 되겠죠. 헬륨도 되고. 그러면 지워봅시다. 일단 헬륨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헬륨 지워지고요. 여기 아르곤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헬륨 지워지고요. 아르곤 지워지고요. 카운트 다 지워졌어요. X로 했을 때는. 그 다음 Y가 얘기합니다. 금속 원소로 원자과 전자수가 한 개이다. 수소는 안 되고 그 밑에 있는 리튬, 나트륨, 칼륨이 되는 겁니다. 그럼 리튬, 나트륨, 칼륨 지울게요. 1번 없고요. 2번 칼륨 있네요. 칼륨 지우고요. 그 다음 3번 칼륨 지우고요. 4번 리튬 지우고요. 5번 칼륨 지우고요. 이렇게 지워지죠. 그럼 일단 1번 탈락이겠죠. 그 다음 Z 원자과 전자가 7개로 실험에서 이건자 분자가 있는 거, 뭐 F2, 뭐 Cl2 이렇게 있겠죠. 뭐 브로민 되고 F하고 Cl, 뭐 브로민까지 봅시다. 그럼 얘는 1번이 안 해도 됩니다. F가 지워지긴 하지만. 그 다음 얘는 Mg가 지워져야 돼. 그거만 보는 거예요. 얘는 Cl.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규소 안 되죠? 인 안 되죠. 예, 이렇게. 빙고가 되는 거 확인하기 때문에 그걸 다 일일이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빙고가 되는 칸에서 Cl이 되는 것만 확인하면 되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하나 풀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빨리 풀기 위해서는 X의 빙고판이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지우면서 하면은 금방 풀릴 겁니다. 됐죠? 다음 16번입니다. 화학결합의 종류에 따른 물질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가설과 이를 알아보기 위한 탐구활동이라고 하네요. 이온결합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릴게요. 이온결합 물질은 염화나트륨, 염화칼슘은 고체 상태는 정유자성이 없으나 수용의 상태가 있고 공유결합 물질인 포도당은 둘 다 없죠. 그러니까 둘 다 없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냥. 기억 바로 있네요. 고체 상태와 수용 상태에서 모두 정기성이 둘 다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했고 다음 자 포도당과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했는데 염화나트륨과 염화칼슘은 둘 다 이온결합이기 때문에 불이 켜질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가 뭐냐면 이제 증류수 수용의 상태고요. 포도당 대신 설탕으로 실험해도 결과가 같다. 포도당과 설탕은 둘 다 공유결합 물질이 되는 결과가 같겠죠. 염화나트륨과 염화칼슘의 다의 결과 전류가 통하는 거, 전류가 통하는 이유는 이온이 이동하기 때문이다. 네, 이온 결합에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다 맞네요. 답은 5번입니다. 뭔가 되게 길어 보이지만 정리해서 풀면은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다음입니다. 17번, 18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18번 문제. 염화나트륨의 전기 전도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네요. 자, 비커에 고체 NaCl을 넣고 전기 전도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커에 증류수를 넣어서 녹인을 했더니 불이 켰다. 그럼 얘는 안 켜졌고 얘는 켜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한 실험을 오는 거. 얘는 이온 결합이니까 수용액에 전기가 통했겠죠. NaCl을 구성한 이온은 수용액 상태에서 이동할 수 있다. 네, 나트륨과 Cl이 이동하면서 전기가 흐르는 겁니다. 이게 틀렸네요. 공유결합이니까 이온 결합입니다. NaCl은 설탕으로 하면 공유결합이잖아. 그런가 틀리죠. 그러니까 답은 니은입니다. 설탕으로 하면은 증류수에 넣었을 때도 불이 안 들어옵니다. 자, 마지막 문제 1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과 염화나트륨 물질 A의 전기대도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자, 설탕 안 통하고 염화나트륨은 통하고 A는 통하네. 그럼 A가 이온결합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설탕은 공유결합에다 맞습니다. 수용 상태에서 염화나트륨의 양이온과 음이온은 이동하기 때문에 불이 들어온다고 했었죠. 맞고요. 염화칼슘 이온결합이네요. 맞습니다. 불 들어오겠죠.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다 맞아서 5번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물질과 교칙선 문제 58번까지 풀고 심화 문제 18개 풀어봤습니다.